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8월 16일 11시 59분, 그러니까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시황분석을 하려다가 매일 분석을 하면 내용 자체가 많이 안 바뀔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그리고 BSV 볼 거고요. 비트코인 기사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기사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왜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그 구독자님들의 생각과 뭐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다른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구독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제가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건전한 방송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토론하는 문화가 우리 채널에 장착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지금 차트를 보면요, 제가 이 선을 열흘 전에 했던 방송에서 그었었는데요, 이 차트가 신기할 정도로 제가 그렸던 선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선 안에서 아마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다른 중소형 알트들이 펌핑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냥 제 예상대로 그대로 흘러가서 잘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언제까지나 계속 맞출 수는 없으니까 제 말을 확실하게 완전히 믿는다던가 절대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 관심 많은 일반 투자자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 횡보를 끝내고 위로 가줄 타이밍이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 기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새로운 디지털 통화 광고가 이제 수백만 명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력 중 하나거든요. 이 그레이스케일을 만든 CEO가 베리 실버트인데, 이 베리 실버트가 그 DCG 그룹이에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코인베이스까지 보유하고 있는 진짜 세력 중에 세력인데, 그 DCG 그룹이 그레이스케일이랑 그리고 코인베이스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사실상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는 코인들은 떡상한다고 보면 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와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DCG 그룹에서 광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투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PPT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게 현재 비트코인에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범위라고 쳐볼게요. 근데 비트코인을 믿지 않고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훨씬 더 많은데 현재라 치면 12년도에는 이랬을 거거든요. 그렇죠? 2012년도엔 비트코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색깔 표시를 좀 다르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아직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색깔 표시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 투자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조금씩 믿는 사람들로 넘어온다는 거죠. 이때 2012년도 당시엔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몰랐어요. 저는 2019년도 4월부터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현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믿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 당시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는 거죠.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보다 더 우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말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2012년도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만든 베리 실버트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2012년도부터 이미 현금보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 높게 보고 그레이스케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전혀 상관없던 제가 2019년도가 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게 됐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대중들이 그레이스케일의 광고를 보고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 중에서 일부분은 조금씩 넘어온다는 거죠. 제가 19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완전하게 믿게 된 것처럼요. 그럼 점점 이 크기는 커지게 될 거고요. 투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트코인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커집니다. 그럼 당연히 암호자산 시가총액은 늘어나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만 느는 게 아니라 공급이 또 줄었죠. 반감기가 20년 5월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성은 수요는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까요?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물론 떨어질 수는 있지만 폭락은 지금 상황에서 있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커스터디 서비스 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고, 시중은행에서 은행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는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는 분명 제가 19년도에 비트코인 투자자로 돌아선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작은 동그라미였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점점 커지게 될 거고, 그만큼 이 암호자산 시장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정말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금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더 선호하고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나스닥 상장사가 2억 5천만 달러 BTC 매입을 했어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억 2,500만 달러나 비트코인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현금보다 우월하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 기업에서 인플레이션 해지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를 비트코인 매입했대요. 근데 이 2억 5천만 달러가 얘네 회사 지분의 되게 그 반 정도였나? 반 정도라고 저는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큰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마이클 세일러 옛날에는 비트코인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트코인이 실제 우리 자산으로 편입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나봐요. 비트코인이 가치저장 수단이자 장기적 관점에서 현금 보유보다 매력적인 투자다라고 우리의 신념을 반영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자,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하나 더 보실게요. 비트코인 매매 물량은 19% 뿐이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이거는 2020년 6월 19일에 나왔던 건데요. 현재 전체 공급량 가운데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물량 중 절반 이상은 몇 년째 거래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지를 않아요. 왜냐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을 왜 파냐는 거죠. 강력하게 홀딩을 해서 그냥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사, 나스닥 상장사도 장기적으로 현금 보유보다 가치조정 수단이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하잖아요. 이런 나스닥 상장사가 2억 5천만 달러나 BTC 매입을 하고 안 팔아요. 이런 데들이 근데 점점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기관들이 들어와서 개인들이 파는 비트코인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낸 다음에 안 팔 생각인데, 그럼 파는 사람은 없고 사려는 사람만 계속 늘어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떨어질까요? 가치가 소멸을 할까요? 저는 그거는 진짜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장에서 하락한다라고는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99%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파는 사람 자체가 없고 사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살려고 해도 나중에는 못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산이라는 건 사실 무한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트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변동성이 진짜 엄청 심해요. 엄청 심한데 점점 기울기가 여긴 되게 가파랐는데 여기는 좀 비스듬히해졌잖아요. 그러면 이번 상승장엔 더 비스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식으로 가냐, 라인이 또 이런 식의 각도로 상승을 했다가 이런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좀 비스듬한 각도로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각도가 점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말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팔려는 사람도 없고 사려는 사람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가 돼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제 우리 금값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촘촘하고 별로 오르락 내리락 안 하잖아요. 딱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비트코인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던가 변동성이 심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시대는 뭐 지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그렇게 변동성이 많지도 않아요. 오히려 증시가 더 오르락내리락하고 변동성이 위험성의 지표라면 주식 투자가 더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가 암호자산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사서 어플을 지우라고 권합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손해를 보긴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본인이 코린이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의 비중을 정말 그냥 암호자산 투자 중 대부분의 비중을 집중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즐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BSV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BSV는 비트코인 상승과 견인해서 함께 올라갈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저는 BSV가 여전히 이때처럼 크게 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처럼 크게 안 쏘고 비트코인 가격을 BSV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크게 안 따라간다면 저는 전량 매도 칠 생각인데,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BSV는 따라갈 것이고 비트코인 상승분보다 BSV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전에 큰 상승 때와 마찬가지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오늘 제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 어떤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투자하시기를 정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항상 부족한 방송 봐주시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멘탈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 너무 댓글들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